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18일 오전 9시 59분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두 번째 테더, 세 번째 이더리움, 네 번째 에이다, 다섯 번째 질문 3개 받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빠르게 가볼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몇 시간 차트로 볼 거냐 복리야 라고 했을 때 저는 4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로 볼 거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중요한 그 지지 라인, 저항 라인만 좀 짚어주고 비트코인은 끝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하락 추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 어디야? 저항 라인 한마디로 118150, 여기가 중요한 저항 라인이다. 한마디로 여기를 뚫으면 재차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전에 보시면은 118에 150이 어떤 라인이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려줬죠, 세력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지지받고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A, B, C로 크게 올려줬던 자리입니다. 반대로 여기 라인이 이제 뚫리니까 재차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 맞고 지금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전에 여기 구간, 전에 여기 지지라인 전에 어디에요?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재차 여기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여기 구간까지 재차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지지라인이 이제 뭐가 돼요? 당연하게도 저항 라인이 되죠. 왜? 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이 이제 재차 밑으로 하방으로 이탈해가지고 뚫리고 재차 지지라인 그 근처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에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게 이번에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명백하게 118에 150이 중요한 저항 라인이다. 여기를 뚫으면 재차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 라인 세 곳을 뽑아 본다면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매물대 있는 매물대 하단 라인 115에 933 115K 115.9K, 그리고 전에 여기 있던 매물대의 바닥 구간, 그리고 여기 바닥 구간 두 곳. 그래서 112에 577 112,577, 그리고 여기 111에 968 111,1968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라인은 여기 세 곳 정도 있다. 115K, 112K, 111K 이렇게 세 곳이 있고, 중요한 저항 라인은 118K 부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심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그럼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은 어때요? 115K까지 여기서 재차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재차 내려왔는데 여기 또 못 뚫고 떨어져, 그러면 더 깊게 뭐 112K까지 열어둬야겠죠. 비트코인은 그렇게 좀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보다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더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테더 차트 보시면은 대략 어디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크게 하락해줬죠. 여기 파란색 파란색 저항 라인에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럼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비트코인 차트는 테더 차트 반대로 흘러가니까 저는 테더 차트가 최소 못해도 파란색 저항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다, 여기까지는 가격을 붙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파란색 어디까지 저항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즉슨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냥 ABC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ABC로 하락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맨날 같은 말 반복하니까 볼 필요 없고요.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에도 중요한 지지 라인이 나왔습니다. 어디? 대략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 나왔다. 여기가 대략 어디냐? 4,372달러.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런 식으로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더리움은 4,372달러다. 중요한 지지 라인은 4,372달러.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당연히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4,372달러 지켜준다. 상승. 반대로 4,372달러 하방으로 뚫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락하겠죠. 심플합니다. 매우 이더리움 차트 심플합니다. 4,372달러 여기를 지지해주고 여기를 지지해줘서 재차 여기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차 캔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 재차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더 크게 하락한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그런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더리움 차트는 4,372달러가 기준선이 된다. 이게 기준이 된다. 4,372달러를 지켜준다. 뭐라고 했죠? 상승이다. 4,372달러가 뚫린다.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로 봤을 때는 중요한 기준점, 기준선, 기준이 되는 거는 4,372달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이다 코인 분석해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1파가 맞다. 이게 1파가 맞다. 그럼 이게 2파고 3파가 이렇게 짧을 수가 절대적으로 3파가 이렇게 짧을 수가 없다. 왜? 보시면은 1파가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1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에서 올라간 게 1파야. 그러면 최소 못해도 여기 이 바닥에서 1파 길이만큼 나온다 치면 최소 못해도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3파가 뭐예요? 3파 1파가 있고 그 다음에 3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3파는 최소 1파랑 가격이 같거나 또는 무조건적으로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1파보다는 가격이 같거나 가격 상승이 크게 나와야 돼요. 3파는 아무리 말이가 안 된다고 제가 좀 이상하다 봤던 게 과연 A다가 이게 만약에 3파 상승이라면 여기 절단 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크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눌려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가능성은 절대 없다. 적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제 차 수익권으로 들어왔거든요. 저는 A다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홀딩 중이다. 홀딩 계속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A다 2배 레버리지 2배 롱은 계속적으로 수익권 들어왔고 홀딩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무리 1파 상승이 83.5% 1파 상승이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 가격의 상승률이 83.5%가 올라왔는데 최소 못해도 어떻게 된다? 얘가 최소 못해도 똑같이 1파 이 상승만큼의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더 높게 나와야 된다. 왜? 3파는 1파보다 같거나 무조건적으로 더 길어야 됩니다. 왜? 3파가 가장 짧을 수가 없기 때문에 1파, 3파, 5파 중에 3파가 가장 짧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3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 에이다 차트는 좋습니다. 왜? 전에 있던 음봉을 다 먹는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전에 있던
전에 있던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캔들 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이런 양봉, 이 위에서 종가 방어만 해줬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저는 에이다 차트는 상승 추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상승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이다는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무리 1파, 2파에 3파가 1파보다 절대 짧거나 짧을 수는 없다. 같을 수 있어도 짧을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이 3파에 지금까지 나왔던 길을 보면은 49%,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상승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전에 있던 캔들 좀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캔들 좀 보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상승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1파, 그죠? 여기가 3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5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1파 71%, 2파, 그리고 3파가 95%, 4파, 5파 끝. 그래서 이때 좀 보면은 저거 보면 1파가 대략적으로 몇 프로? 71.88%, 71.88%가 나왔고, 그죠? 3파는 대략 제일 길게 나왔다. 정석적으로 제일 길게 나왔죠. 95.67%. 그리고 마지막 5파는 81.86%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1파,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마지막 5파로 1, 2에 3, 4, 5로 에이다는 하나의 추세가 끝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깊게 눌렸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프랙탈을 좀 참고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이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입해볼 수 있겠죠. 1파 상승률이 83.50%가 나왔다. 그러면 최소 3파는 어때요? 83.50%보다는 높게 나와야 한다. 상승률이. 그 다음에 5파가 뭐 한 땡땡 %가 나오겠죠. 대략 뭐 한 80%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전에 있던 이 첫 번째 프랙탈 보면은 1파가 71%, 3파가 95%, 5파가 81%. 그래서 3파가 가장 길고 1등, 5파가 2등, 1파가 가장 짧게 3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최소 못해도 저는 이번에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3파가 가장 길게, 얘가 1등으로 가장 길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파가 2등이 되든 뭐 5파가 2등이 되든 이건 모르겠지만 최소 못해도 3파가 가장 길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어디까지 올라와야 된다? 얘가 여기 83.50% 찍어보면 여기까지 최소 여기 전고점 부분까지 좀 와야 됩니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1.256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전 고점 근처까지는 냄새를 좀 전 고점 냄새는 맡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처까지 상승률이 나와야 된다.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근데 에이다 코인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크게 고꾸라지는 게 말이 안 된다. 왜?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3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단 나가도 크게 하락을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엘리엇 파동의 위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차트처럼 1파 71%, 95%, 81% 이렇게 나온 것처럼 1, 2에 3, 4, 5로 어때요? 하나의 이 상승 프랙탈이 끝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1, 2에 뭐 크게 3, 4에 마지막 5파가 나오고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1파가 83.5% 나왔으니까 최소 3파도 83.5%보다는 높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다 코인은 지금 3파 상승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에 있던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에이다 코인은 현재 상승 추세다.
에이다 코인은 상승 추세 진행 중이다. ing 중이다. 진행 중이다. ing 중이다. 이렇게 좀 차트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다 차트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에이다 차트는 상승 추세다. 상승 3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 3개. 이거 질문 3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 이거 지우고 질문 구루구루미님, 본인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쓰시면 리더보드 오픈 가능하신가요? 진입하실 때 포지션이라도 게시판에 업로드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바이비트 거래소 이용합니다. 저는 바이낸스 쓰지 않습니다. 바이낸스 쓰지 않고 바이비트 거래소 이용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면 저는 진입가 한마디로 이런 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걸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유튜브 분들 보면은 뭐 텔레그램, 그쵸? 카톡방, 단톡방 이런 거 있죠? 저는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오로지 유튜브 댓글로만 소통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오로지 유튜브 댓글로만 소통합니다. 왜? 귀찮은 건 딱 질색이에요. 만약에 제가 귀찮은 거를 무릅쓰고서라도 할 경우는 당연히 저한테 돈이 떨어지는,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퍼럴을 받고 한마디로 멤버십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받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귀찮음을 무릅쓰고 한마디로 귀찮음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줘야겠죠. 왜? 돈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일체 오직 광고로만 유튜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만원도 되지 않는 한 달에 한 7만원 버는 것 같아요. 2달에 한 17만원 법니다. 2달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매일매일 올려서 광고, 한 달 광고로 2달 광고죠. 2달 광고로 한 17만원 얻었습니다. 17만원. 저번 달에 17만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2달 색 빠지게 해서 17만원 얻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그냥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거예요. 2달 해가지고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그 금액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을 하고 뭐 레퍼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당연히 귀찮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당연하게 여러분들 케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체 돈을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귀찮은 거를 절대 무릅쓰고 싶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는 그럴 실력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제 무슨 계좌를 오픈하고 뭐 포지션을 오픈하고 그럴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낱 개미에 지나지 않다. 그쵸? 한마 코린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제 관점을 참고만 해주셔라. 그래서 저는 실력적으로도 아직 되게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계좌 오픈하고 뭐 진입가 오픈하고 그런 실력도 조차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마디로 탈이 난다. 한마디로 뭐 돈을 벌면 좋고 돈을 잃으면 욕을 바가지로 쳐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관점을 맞추면은 그냥 뭐 댓글 안 다시는 분 있어요. 관점을 복리가 요즘 관점 잘 맞추네? 이러면 따로 댓글을 안 달아. 따로 댓글 안 달다가 복리가 관점을 한번 시게 틀렸어. 복리가 관점을 아주 세게 틀리면 그때서야 그냥 바퀴벌레처럼 그냥 어디선가 우두두 나타나가지고 막 댓글 막 엄청 다시는 분 있어요. 댓글 달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퀴벌레처럼 해 뜨면은 사사삭 장롱 밑으로 들어갔다가 해 지면은, 그죠? 복리가 그냥 한번 관점 틀릴 때만 틀리기만 해봐. 그냥 욕 바가지로 써주겠다. 이런 바퀴벌레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 나오는 것조차 좀 싫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냥 여러분들 심플하게 제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면 좀 관점 공유를 하겠습니다. 관점 공유하고 나중에 제가 뭐 어느 정도 제 실력이 궤도에 올랐다. 그래서 돈 욕심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레퍼를 받고 멤버십을 연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몇 분이나 가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저도 뭐 계좌 까고 뭐 지니까 까고 어디서 수익 실현하는 거 다 알려드리고 막 해야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실력도 되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뭐예요? 귀찮은 걸 지금 할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틀렸다가 욕을 뒤지게 처먹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만들기 싫다. 그래서 일단은 지니까 뭐 이런 거 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세요. 그죠?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뭐 돈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실님이 본인이 혹시 현물 마진은 어떨 때 진입하나요? 상승장일 때 마진보다 더 효과적인가요? 당연히 선물은 해야 될 때가 정확히 있습니다. 선물은 무조건 해야 될 때가 하락장일 때 해야 됩니다. 왜? 이때는 현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아니 절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 수가 없다. 절대까지는 아닙니다. 절대까지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하락장인데 현물로 돈을 번다? 이거는 100분의 1도 아니야. 거의 한 10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면 10,000분의 1? 이 정도 희박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장인데 현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다달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익이 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왜? 당연한 거죠. 확률적으로 그냥 가격적으로 그냥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그게 하락장인데 그죠? 계속적으로 수익이 깎여나가는 그 속에서 한마디로 현물로 한마디로 양봉이 떠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마진을 한마디로 선물을 꼭 해야 되는 때는 하락장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물했을 때 한마디로 효과 볼 수 있는 데가 당연히 상승장도 괜찮습니다. 이때도 괜찮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만약에 한마디로 지름길로 가려다가 천상되면 한마디로 그냥 출발선보다 더 뒤로 간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출발선이 뭐예요? 내가 이 코인 시장을 한마디로 들어왔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가 1000만원 가지고 들어왔어. 1000만원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름길로 가려다가 1000만원이 빠온이 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아예 후퇴해가지고 1000만원이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산된다. 아예 1000만원도 내가 들어왔을 때 1000만원이었는데 아예 돈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현물은 뭐예요? 지름길은 아니지만 버티면 상승장에서는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1000만원이 진짜 500만원이 돼. 반토막 나가지고 500만원이 돼. 뭐 70% 깎여가지고 300만원이 돼. 그래도 버티면 1000만원이 1500만원이 될 수 있고 2000만원이 될 수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0배 먹으면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물로 운이 좋으면 10배도 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현물은 존버하면 버티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청산은 버티면 죽습니다. 버티면 아예 처음 내가 코인 시장 들어왔던 그 시절보다 더 안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면 저는 선물 병행해도 된다. 언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이 코인판에 한마디로 뉴비다. 새로 들어왔다. 이건 무조건 현물하십시오. 현물하시고 선물은 하락장일 때 약간만 해보세요. 약간만. 선물은 하락장일 때 뭐 한 100만원 가지고 한다던가 뭐 10만원 가지고 한다던가 50만원 가지고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인생에서 100만원 없어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요.
뭐 10만 원 없었다고 해가지고 10만 원 잃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없어졌다, 2000만 원이 없어졌다, 뭐 1억 원이 없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내가 어느 정도의 숙달된 그런 능력자라면 이 시장에 뭐 4년, 5년, 6년, 뭐 10년 하여튼 몇 년이 됐든 내가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돈을 벌어본 기억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막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번 코인 그 사이클 때 들어왔다, 처음 이번 사이클 때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현물만 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현물만 하시고 하락장일 때 조금씩 건드려 보세요. 뭐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조금씩 돈을 넣어가지고 선물은 이런 거구나, 청산도 한번 당해보고 또 돈도 크게 좀 벌어보고 이럴 때는 좀 많이 한마디로 돈도 많이 잃어보고 이러시면 좀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선물 시장에 대한. 근데 지금 이제 막 선물 시장에 이제 막 그 코인판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좀 상승장에 좀 돈 좀 벌었다고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빼박 저는 99% 쪽박 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깡통 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9% 깡통 찬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물 시장 보시면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시안님 보시면은 현물 마진은 언제 진입하나요? 상승장일 때 마진보다 더 효과적인가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달된 능력자라면, 그죠?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쓴다면 당연히 돈이 더욱 빠르게 불어난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달되지 않은, 한마디로 처음 들어온 뭐 뉴비 신생아라면 이거는 돈이 삭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이 삭제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뭐 능력자들 있잖아요. 뭐 기술자들, 뭐 조선업 하는 기술자들, 그런 분들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매번 했던 거니까 뭐 10년 20년 했던 그 종사자들은 뭐예요? 그냥 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뭐 다른 뉴비들처럼 뭐 안정장비를 안 쓴다거나 아니면 좀 간편하게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일을 스피드하게 하려고 안전장치를 안 해도 그분들은 괜찮긴 해요. 왜 10년 20년 이 직거를 했으니까, 이 생활을 해왔으니. 근데 뉴비가 자기가 뭐 안전장비 이거 차는 게 불편하다, 뭐 숨쉬기 불편하고 눈 가려서 불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장비 안 하다가 어때요? 한마디로 그냥 숙달된 그 능력자처럼, 숙달된 능력자 그 선배들처럼 똑같이 하다가는 패가망신 되죠. 뭐 눈이 뭐 한마디로 눈이 먼다거나, 그쵸? 뭐 손이 잘리거나, 그쵸? 하여튼 뭐 크게 신체적으로 불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장에 한 최소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번 2000 몇 년도죠? 2020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 저번 사이클 2019년도인가? 19, 20, 21년도 때 최고 21년도 19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19년, 그쵸? 20년, 21년, 그 다음 22년, 23년, 24년, 25년, 몇 년 됐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쵸? 이번에 이제 7년 차입니다. 이번에 2025년 7년 차다. 2025년 7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201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었냐? 부장 때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돈이 반타작 나고 70% 날라가고, 그래서 결국엔 손절치고 나왔어요. 결국엔 손절치고 나왔다, 그죠? 그리고 또 선물시장 뛰어 들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돈도 청산도 다 당해보고 깡통 차고, 그리고 재차 또 돈 벌어가지고 이번에 뭐 이 시장에 재차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 공부하고 뭐 박혁재 선생님 유튜브 듣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 재차 마중물 모아가지고 시드 모아서 재차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 이제 갓 들어온 신생아다, 뉴비다 이러면 선물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락장 때만 하십시오.
하락장 때만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좀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말이 좀 너무 길어졌다. 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오늘 관점, 뭐 차트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내 돈을 조금 관리하고 불릴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안님 말씀처럼 화실님 말씀처럼 그게 더 이런 교육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관점보다. 그래서 상승장일 때 당연히 어때요? 레버리지를 쓰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죠. 반대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쉽게 잃을 수 있겠죠. 돈을 쉽게 따는 그런 자격을 가지려면 돈을 쉽게 잃을 자격도 당연히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님, 최나라님, 본인님 항상 감사합니다. 테더랑 비트 도미넌스 빗각으로 설명해 주실 때 3.79천원 숫자를 좀 언급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빗각이 볼까요? 빗각이 지금 이게 맞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일자로 올라왔을 때 닿는 거랑 그죠? 얘가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 다음 번에서 닿는 거랑 이 좀 오차가 있거든요. 오차가 있는데 제가 그럼 지금 시간봉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봉에서 만약에 닿는다면은 대략 여기 부분에 좀 닿는다. 대략 4.37% 4.37%에 닿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각으로 4시간 차트 어디 4.37%에 닿으면은 당연히 이 빗각이 닿는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여기서 일자 장대 양봉으로 올라와야 4.37%입니다.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은 빗각은 내려가죠.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 차이가 난다. 차이가.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빗각을 그어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각으로 이 올라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여기 빗각에 닿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4.37%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점차 더 떨어지겠죠. 그 다음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뭐 4.37 그래도 똑같네.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봉이 어때요? 얘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늦게 도착하면 점차적으로 빗각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빗각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4.37%가 아니라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일자로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다음에는 4.37%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볼 거면 정확하게 볼 거면 이거 실시간으로 차트를 째려봤다가 저항선에 닿으면 그때 그 가격을 맞춰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4.37%는 지금 얘가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을 때 닿는 가격이고요. 지금은 닿지 않았죠? 언제 닿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세력들만 알겠죠. 언제 닿을지 몰라요. 내일 닿을지, 내일 모레 닿을지, 이번 주 수요일날 닿을지, 이번 주 뭐 금요일날 닿을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는 실시간으로 째려봐야 된다. 이렇게 최나라님, 나라님한테 최나라님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님, 그 다음에 화실님, 그 다음에 구루미님 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질문 3개 답변 드렸고요. 그리고 A단은 지금 상승 3파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더리움은 4,372달러가 제일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그리고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강력한 지지라인은 115에 933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오전 10시 34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